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 네, 포스코입니다. 맞습니다. 예. 포스코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날인데 올해 들어서 포스코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뭐 올 시작부터 가스 누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또 과거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에 포스코가 얽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뭐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러게요. 네. 포스코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민족 기업이자 우리 포항 산업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포스코가 지금 노조 문제로 핫하다 못해 아주 뜨겁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것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산별 노조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단단히 저희가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군요. 지역이란 말이지, 네. 그죠? 민주노총 포항지부에 실례합니다. 혹시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예. 아, 저분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포스코의 노조가 전혀 없었나요?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양 포항 합해서 약 17,000명의 노동자가 포스코에는 일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고작 9명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었죠.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포스코 50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 타서 네. 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노조 기업으로 유명한 데가 삼성하고 포스코였잖아요. 그랬죠. 그럼 긴 세월 동안 사실 노조가 없이 경영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노조를 출범을 시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970년대 초에 포스코가 포항에 건설되었고 가동이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태준 회장님이 포스코의 창업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포스코에 오시기 전에 군인이셨어요. 그렇죠. 네. 군인으로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도 이 병영적 관리 시스템, 군대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포스코 현장은 사실 군대와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970년대의 군사적 병영 통제 시스템이 현장에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2018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50년 동안 그랬다라면 저는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러네요. 70년대의 군 그러니까요. 생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명하고 하면 된다. 어디 말대꾸는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군요. 예, 그렇죠. 뭐 네. 요즘에 대세는 어쨌든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상명하복, 네. 탑다운 문화, 최상층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밑으로 지침이 내려가야지 움직이는 그야말로 군대식 네. 문화. 예를 들자면 회사의 임원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글을 올리면 강제로 노동자들은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상급자에게 불려가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장애가 생기면 그 부서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지 못하고 몇 시간씩 회사에 남아서 부서원들끼리 이른바 생산장애 반성해요. 이런 것도 해야 하고 또 외부 행사,
프로축구와 같은 외부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봉사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회사 전산망에 직원이 글을 올리면 징벌적으로 그 근무 형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해서 군사적 업무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현장 노동자들은 많이 제기하고 노동조합으로 만들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13일 가면을 쓴 노동자 9명이 난생처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바로 포스코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삼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포스코. 30년 전 18,000여 명에 달했던 노조원 수는 현재 0.05% 수준인 9명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노동 여건에 대한 감시 감독도 부족해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폭발 등의 대형 사고만도 모두 9건으로 2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스코 경영진이 정치권의 각종 청탁 등 외압에 휘둘릴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건전한 내부 감시 없이 경영진의 독주가 계속됐고 포스코는 정경유착의 늪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내려 한다는 포스코 노동자들. 과거 노조 설립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났었기에 이번 새 노조의 의지는 더욱 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군사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명령 복종이죠.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상무나 임원진이 이제 현장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군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청소하잖아요. 대대적인 물 청소하고 쉬는 시간에 청소해야 돼요. 나와서 청소해야 되고 뭐 강제 동원이 되는 부분,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댓글 달기, 뭐 각종 뭐 KPI 지표 관리로 이제 사람을 이제 관리합니다.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상주 근무 하시는 분들 주말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뭐 돈은 주겠죠.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그걸 해야 돼. 가족과 여가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안에서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는 봉쇄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포스코 노경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너무 통제기구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지금도 통제기구인데 그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거기는 뭐 어떤 파업이나 태업이 안 되고요. 노동상권이 보장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협의만 하는 겁니다. 사실. 협의만 하는 거고 그 사측의 그 안건을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포스코가 실제 민영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의 이익이나 이 포스코의 운영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이익하고 부합하도록 해야 되고 제대로 배분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들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는 내부적인 견제 시스템이 대단히 필요해진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마 건강한 또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직원들이 국민기업으로서의 포스코를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삼성에서 그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으셨나요? 근래에 포스코의 비리 경영이라든지 정경유착이라든지 정치권의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현장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가진 몇몇 포스코 현장 노동자들이 8월 초에 공개 카톡방을 운영을 했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죠. 공개 카톡방이 운영되는 속에서
의용 노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저희 금속노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에. 그때부터 제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되고 폭로되면서 삼성 고위층이 처벌을 받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포스코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 노동조합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자신감을 얻으신 거죠. 그게 또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뉴스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포스코 경영진의 얘기로는 뭐 노경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역할을 해왔다. 그렇죠. 예, 노동자의 대기구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30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노사협의회인데 포스코는 노경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경협의회는 그러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협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회사와 노경협의회가 협상을 했고요. 이러한 협상 내용을 마지막에 노동조합으로 넘겨서 조합은 9명밖에 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문제는 이 노경협의회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니까 협상에서 그 회사가 제시하는 안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회사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백지위임을 하는 행태도 수년간 보였고, 이러한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노경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불신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노조의 필요성을 느껴서 출범을 시켰다고는 하셨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포스코가 지금 상황이 뭐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강성 노조까지 생겨버리면 포스코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또 포스코가 워낙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포항 전체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의 역사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해온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이 노동조합 하면 파업을 연상시키고 빨간 머리띠를 연상시키고 투쟁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등 각종 법률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쟁의행위의 수준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또 포스코는 쉽게 파업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이 용광로를 끈다는 거, 이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피해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쉽지 않지요. 네, 맞습니다. 죽도시장에서 회를 사 먹고 대게를 사 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죽도시장에 찾아가서 회를 사 먹고 대게를 사 먹을 거예요. 결국 지역 경제를 더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더 많은 포항 시민들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자, 이제 삼성에 이어서 포스코까지 이렇게 자발적인 노조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 노동계 전반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너무나 정당한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제한하고 막아왔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삼성과 포스코입니다. 양대 기업이다, 무노조 경영 양대 산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기업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고,
포스코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비리경영이나 정경유착,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 그래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비리경영이나 정경유착, 외압, 이른바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포항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디 좀 건강하고 네. 시민들에게, 우리 포항시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